투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의 프로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술 이전 기업 중 1등 주식은? 네, 최근에 증시가 어렵습니다. 8월에 급락 이후 9월장에 또 급락을 맞고 일단 시장은 좀 추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 하반기에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데 그 이유 알아볼게요. 네, 일단 시장이 지금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지만 아직 힘에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강하진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꺾이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급락 나올 때 크게 조정받지는 않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제약 바이오가 상승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건데 미국과 함께 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의 이제 나스닥 쪽에 바이오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NBI가 있습니다. NBI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것이 NBI,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지금 올해 5월부터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빨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반도체주들이 조정받고 기술주들 빅테크가 조정받음에도 물론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점이고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하진 않았다는 점이고 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수 KRX 헬스케어 지수 역시 지금 이렇게 5월부터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지수가 나스닥 바이오 지수와 좀 동반해서 올라간다라는 측면이고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큰 대개로 상승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 크게 올랐었는데 그 당시에도 NBI,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수가 좀 크게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전성기 때 또 나스닥 바이오가 또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이제 미국과 지금 바이오 지수,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이 올라가고 테슬라가 또 급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좋았듯이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아직 크게 추세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 판단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처방 의약품 시장이 지금 연평균 5%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처방의약품이 성장세가 5%가량씩 1년에 되고 있다는 점이고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9월 7일부터 시작하죠.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폐암학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세계 폐암학회 9월 7일부터 시작하니까 이거에 따라서 비소세포 폐암 관련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각광받았던 유한양행이라던가 아니면은 HLB 그러면 리보세라닙 해가지고 굉장히 암으로 유명하죠. 항암제. 자, 그리고 종근당도 마찬가지로 비소세포 폐암 이쪽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폐암 관련돼서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뭔가 두각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련해서 이제 9월 7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폐암 관련주들 또 한 번 또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세계 폐암학회가 예정돼 있고 유럽 종양학회가 또 그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의 그 안정적인 성장과 또 미국과 우리 장내의 바이오주의 동조화되고 있는 움직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가 많아야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성공시키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자금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또 중장기적인 이런 자금 투자가 있어야 또 신약 파이프라인을 그 안에서 이제 좀 적은 비율로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올 상반기에 연구개발비 많았던 바이오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상반기 연구개발비 1위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했고 우리나라에서 2,067억 원으로 1위 연구개발비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매출 중에서 그만큼 그 비중, 퍼센트를 많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셀트리온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먼 미래, 5년 뒤
사실 연구개발이란 거는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신약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도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로 자리 잡겠고요. 2위로는요, 연구개발비 2위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이 2,067억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70억 원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대웅제약. 그리고 4위가 유한양행인데요. 대웅제약과 유한양행이 둘 다 1,000억이 넘고요. 다른 기업들도 몇 개 있는데 그리고 뭐 7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6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종근당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 전에 우리나라 1위가 셀트리온이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연구개발비가 2,067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상반기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합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4천억에서 5천억 가량 될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4천억에서 5천억 가량 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국에서 1위 제약 연구개발비 들이는 게 머크입니다. MSD 머크인데 여기가 이제 1년 동안 작년에 1년 동안 40조 원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4천억, 5천억 이제 1위가 이 정도 들이는데 1년 동안 머크는 40조 원이다. 그래서 정말 많이 차이 난다. 그리고 미국의 연구개발비 2위가 바로 존슨앤존슨인데 J&J죠.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20조 원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미국의 빅파마와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 연구개발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또 그리고 뭐 기술 이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머크와 이번에도 뭐 알테오젠이 머크와 이렇게 막 하고 기술 이전 뭐 개발하고 그리고 존슨앤존슨과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따라서 같이 뭐 병용요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협업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매출이 극대화되고 이에 따라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간 4천억 원을 투입하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과 비교를 하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키투르다 SC 키투르다가 특허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40조를 투자를 하는 머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알테오젠 사실 뭐 이제 다 된 거거든요. 이제 네. 시작만 되면 바로 또 매출 찍히니까 그런 부분도 참 좋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근데 바이오 업계 전체가 좋은 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 펩트론 1,200억 원 유상증자 그 쇼크가 아직도 좀 생각나는데 5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더 하락합니다. 4만 4천 원대까지 조금 레벨을 낮추고 있는데 바이오 업계 지금 좀 우려되는 대목은 어떤 점일까요? 펩트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일라이 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 같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반등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뭐 실망감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경우 같이 보여지고 또 실적 부분이 워낙에 영업이익 적자, 뭐 순이익 적자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좀 약간 실망스럽다 이런 매물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펩트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부익부 빈익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요즘 잘 나가는 유한양행이라던가 뭐 알테오젠 등등은 굉장히 뭐 성장성이 좋고 뭐 계약도 많이 맺고 하는데, 반면에 대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스타 제약 바이오만 빼고는 망해가고 있는데 이 지표가 어떻게 되면은 9월 1일자 기준으로 한국 바이오 협회 중고 바이오 장비 직거래, 그러니까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처럼 그런 것들을 중고 물품을 내놔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냉동고라던가 세포 배양기, 고속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요. 이런 것들 중고 매물이 지금 58건이 나왔는데요. 이게 5개월 전보다 34건이었을 때보다 70%가량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냉동고나 세포 배양기, 고속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은 바이오 기업들은 필수예요, 그냥. 두세 대씩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오 뭐 이런 세포 같은 거 차갑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냉동고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가운 저온 상태, 초저온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판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위기고 앞으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1,000개 정도가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이오 기업을 그냥 아무거나 막 투자해서는
망하는 회사가 더 많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을 맺고 기술 이전을 하면서 큰 뭐 수주 계약이라든가 기술 수출, 매출을 올리는 그 확실한 이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빅파마와 계약을 맺고 또 계약 규모가 큰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사 가운데서 빅파마 기업과 기술 이전한 사례 규모 좀 체크를 해볼까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2-3년 내에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제 있었던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규모가 좀 큰 거 그건 말씀드리면은 일단 2022년에 ABL 바이오가 지금 이전을 했죠. 기술 이전. 그래서 산오피에다 했고 계약 규모가 1조 3천억 원 가량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2023년 11월에 종근당이 노바티스에다가 이제 계약했는데 이 CKD 510이죠. 그래서 이거를 1조 6천억 원에 계약했고,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존슨앤존슨과 함께 2조 2천억 원 계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거 이제 올해 들었습니다. 2024년에서 가장 큰 계약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바로 MSD 머크와 함께 머크에게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계약 규모가 5조 2,7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알테오젠이 가장 높은 그 계약 규모를 갖고 있고, 이 밖에도 과거로 좀 돌아가면은 2018년에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거 이제 해가지고 마일스톤 받고 60% 로열티 받죠. 그런 것들 보면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기술 이전 올해 한 알테오젠의 주가는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3월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좀 내려선 듯하다가 다시 한번 또 점프업을 하면서 레벨업을 계속 시켜나가면서 현재는 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시총 2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위 다툼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탑픽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매출 규모로 보면 알테오젠이 맞아요. 근데 저는 알테오젠이 단연 1위입니다. 왜냐하면 5조가 넘어가니까. 근데 다른 기업들은 1조에서 2조 사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성향상 종근당을 탑픽으로 뽑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 수출 규모는 알테오젠이 많지만 이런 점이 지금 어쨌든 앞으로도 알테오젠이 뭐 플랫폼 기업으로서 다양한 회사들에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측면에서 종근당은 1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이제 신규로 이제 떠오르는 샛별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잘 될 때는 뭐 매출이 높으면 좋은데 또 회사가 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경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계 전체가 약간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침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5%씩 상승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5%씩 제약 바이오 업계 성장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위기가 있는데 그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는 역사가 아무래도 오래된 종근당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꾸준하게 잘해왔던 종근당, 그리고 주가 수준을 보면은 사실 알테오젠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기업을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샀으면 괜찮은데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오른 게 없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KD 510을 노바티스에 작년 11월에 좀 계약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잘 마쳤고요. 1조 6천억 원 가량 기술 이전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독점 판권을 쥐고 있는 나무데노손 이쪽에 FDA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근당 매수해도 좋아요. 종근당 매수해도 좋은데 종근당도 좋지만 종근당의 모회사 종근당 홀딩스를 좀 선호하는데, 왜냐하면은 종근당에 지금 모회사가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근당은 제약 바이오만 파잖아요. 근데 종근당 홀딩스가 바로 뭐 2차 전지도 투자하고 있고 반도체도 투자하고 있고 이게 지주회사로서 여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양한 사업들, 뭐 카메라 모듈, 배터리, 뭐 하이비전 시스템에도 투자하고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에버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S-오일, 뭐 GS 이런 정유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좋고,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안정적인 그런 경영 능력을 경영진이 좀 굉장히 좀 탁월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런 부분들 또 국민연금도 여기 5% 투자하고 있고 자사주도 4.95%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주목을 해보고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최근에 별로 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상승세가 있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15만 원 선에서 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과도한 수준보다는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저점에 깔려 있는 거 좀 길게 가져가면 이건 수익 먹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로 앞으로 크게 오를 만한 종근당 홀딩스를 좀 권장드리고 지금 매수가가 5만 7천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만 7,300원 전후로.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보시면 좋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종근당 홀딩스를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안정적인 실적 보여주는 종근당의 모회사 종근당 홀딩스 200일 이평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